오늘 강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거나 실수하시기 쉬운 권리금 원천 징수 부분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최적화된 설명이 될 겁니다. 현장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권리금 거래는 다들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 계약 현장에서 권리금을 받고 세금은 누가, 어디서, 언제 내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현업 공인중개사분들도 권리금 거래 시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모르시거나 혹은 뭐 고객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아주 쉽게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이 왜 세금과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권리금은 영업권과 시설권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영업권은 기타 소득, 시설 권리금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금액 계산 때문입니다. 시설 권리금으로 구분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8.8%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내는 세금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럼 권리금이 1억이라면 계약서 특약에 1억 전부 시설 권리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만 된다면 세금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으니 좋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던 상관없이 거래된 물건의 본질을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인 겁니다. 만약에 1억 원어치의 시설물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물 목록과 가치평가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겠죠. 세무조사 시 권리금이 실제와 다르게 분류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게 낸 세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다른 거래 내역까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거래 시 권리금을 받는 분, 즉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권리금을 주는 분, 즉 양수인은 그 세금을 미리 떼서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대체 몇 퍼센트냐 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만 정리하면 권리금의 8.8%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게 왜 8.8%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공식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리금을 거래했다면 권리금의 60%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전체가 아니고 60%를 제외한 40%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금액에 20%의 기타 소득이 발생되고 2%의 지방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권리금의 40%의 금액에다 20%의 기타소득, 2%의 지방소득세를 더해서 40%의 금액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40% 곱하기 22%, 0.4 곱하기 0.22를 계산하면 8.8%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1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억에서 8.8%인 880만 원을 떼어내서 보관하고 납부 준비를 합니다. 이후 나머지 9,120만 원만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한 다음 달에 10일까지 이 원천 징수한 세금을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는 분, 즉 양도인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세금이 미리
떼었다는 걸 합산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혹시 소득이 적거나 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깜빡하고 하지 않으셨다면 양수인, 즉 돈을 준 쪽에 가산세 등 모든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현장에서 이런 실수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특약란에 어떻게 적어야 하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가장 명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권리금의 8.8%에 해당하는 세액을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며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그 밖에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해당 의무자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 의무자라 함은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는 양수인입니다. 권리금을 양수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시고 받는 분에게 잔액만 지급하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세금 부담 주체, 지급 금액, 지급 절차를 명확하게 남겨두십시오. 거래 금액 자체가 크거나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권리금 거래는 금액이 크고 한 번 미스가 나면 서로 간의 금전 문제, 신뢰 문제,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쉽게 비화됩니다. 원천징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가면 늘 안전하고 신뢰받는 중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 원천징수 핵심 내용만 짚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도 꼭 실수 없이 적용해 보시고 다른 궁금한 실전 포인트나 강의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안전한 중개거래,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실전 노하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중개